안녕하세요. 반도체 및 나노공정 두 번째 텀 프로젝트를 발표할 전기공학과 3학년 김동환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초미세 공정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ET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미세화를 위해 FET에 개선되는 구조인 플래너 팻, 핀팻, GAA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란 흔히 포토공정이라고도 하며 빛을 뜻하는 포토와 기판 인쇄를 의미하는 리소그래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사진을 찍듯 기판 위에 빛을 사용해 패턴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원하는 형태의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층을 올리고 깎아내리고 그 위에 다른 층을 또 쌓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물질을 쌓기 위해 빛을 이용하여 형태를 패터닝하는 과정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퍼 프라임, 스핀코트, 소프트 베이크, 익스포저,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 디벨롭, 하드 베이크 순서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첫 번째 순서로는 감광액 PR을 웨이퍼에 코팅하기 전에 웨이퍼 표면의 접착제인 HMDS를 미리 얇게 도포합니다. 다음은 저널 오브 베큐um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B 저널에 1996년 실린 HMDS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PR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웨이퍼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웨이퍼 표면에 HMDS를 도포하여 웨이퍼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어 PR이 잘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오일 성분인 HMDS를 도포할 때는 N2 가스를 이용하는데 밀폐된 좁은 공간으로 먼저 HMDS를 밀어넣고 N2를 일정한 압력으로 불어넣어 강제로 HMDS가 웨이퍼 위에 얇게 펴지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PR을 스핀 코팅을 이용해 도포합니다. 실제 공정상에서는 웨이퍼 하단에 백큐움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고정하고 PR을 도포합니다. 이후 약 3000에서 5000rpm의 속도로 15초 정도 스핀 코팅을 진행합니다. PR의 두께는 회전 속도의 루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공정에서 필요한 두께로 회전 속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PR은 레진, PAC,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PAC가 빛을 받으면 레진의 결합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킵니다. 솔벤트는 PR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90도에서 100도로 소프트 베이크를 진행하여 솔벤트를 제거하고 도포된 PR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빛을 쬐어주는 노광을 거치면 PR의 성질이 변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씌워 빛이 닿을 부분과 닿지 않을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에 노출된 부분이 약해지는 경우를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며 빛에 노출된 부분이 경화되는 경우를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는 종횡비와 해상도의 이점을 지닌 포지티브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노광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렬입니다. 디램과 같이 다층으로 회로를 제작하는 경우 각 층 간 수평 위치를 맞추는 정렬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는 디램 공정에서 정렬이 잘 된 경우와 정렬이 어긋난 경우의 비교 예시입니다. 정렬을 할 때는 얼라인 키를 이용해 오버레이 값을 파악하고 정렬을 진행합니다. 노광 공정 직후에는 110도에서 120도 정도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진행합니다. 노광 공정에서 빛을 받은 부위에 반응한 PAC에서 발생한 산을 확산시켜 레진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 현상액을 뿌려 약해진 PR을 녹이는 현상 과정을 진행합니다. 포지티브 방식의 경우 현상액은 TMAT 용액을 사용합니다. 현상을 진행할 때 현상 시간은 중요한 인자로서 PR의 두께와 물성에 따라 현상 시간을 조절하여야 균일한 품질의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도에서 130도로 하드 베이크를 진행하여 레진을 경화시키고 잔여 솔벤트를 완전히 제거하여 기판과의 부착력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 공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신 공정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에 점점 더 짧아지는 선폭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회절로 퍼져나가는 각도를 줄일 수 있어 미세 공정에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I라인, KRF, ARF, ARF 이멀전 순으로 빛의 파장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13.5나노미터의 EUV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3.5나노미터의 EUV는 에너지가 커 렌즈에도 빛이 흡수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구조의 거울을 사용하여 빛을 반사시킵니다. 이때 기존과 같은 투과형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형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술로는 멀티 패터닝 기술이 있습니다. EUV가 사용되기 전까지 미세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 멀티 패터닝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노광을 여러 번 진행하고 에칭을 하는 LLE 방식이나 노광과 에칭을 반복하는 LELE 방식을 통해 멀티 패터닝을 진행합니다. EUV 없이 ARF 이멀전을 사용하여 14나노미터 핀팩 공정은 더블 패터닝을, 10나노미터 공정에는 트리플 패터닝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왜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패턴을 인위적으로 변조시켜 마스크를 제작하는 OPC 기술이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EUV 단일 패터닝으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공정 스케일링이 더욱 진행된다면 멀티 패터닝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줄임말입니다. 즉 전개효과 필드 이펙트를 활용하는 트랜지스터를 뜻합니다. 현재 FET 방식의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의 메탈과 아래의 옥사이드를 통해 필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모스펫이 대부분 사용됩니다. 모스펫의 작동 방식은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여 필드 이펙트를 일으키고 채널을 형성하여 양쪽에 위치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NPN 모스펫의 경우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 P타입 기판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축적되는 인버전 레이어가 만들어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됩니다. 이어서 모스펫의 구조 개선과 핀팻, GAA 팻에 대한 SCI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거 Transaction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에 실린 A Journey from Bulk MOSFET to 3nm and Beyond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모스펫이 플래너 형태에서 어떤 구조로 발전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핀팻은 핀 모양의 채널을 가진 구조로 22나노미터부터 적용되었으며 게이트가 3면을 모두 감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모스펫의 스케일을 낮추면서도 채널 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리퀴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TSMC의 경우 최신 공정인 3나노미터 공정까지 핀팻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AA 팻입니다. GAA 팻은 핀팻에서 더 나아가 채널의 모든 면이 게이트와 맞닿게 만든 형태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적용하면 더 적은 리퀴지와 더 나은 기판 바이어스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GAA 팻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와이어 형태로 채널을 만드는 방식과 시트 형태로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트 형태로 채널을 만드는 방식을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의 스케일링은 3나노미터까지 와 있지만 그 수치는 실제 채널의 길이가 아닌 성능상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로 물리적인 채널 길이를 줄이는 것보다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채널의 모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2차원 소재인 단층 MOS2를 제시합니다. 다음 논문은 CVD를 이용한 MOS2 합성과 MOS2를 이용하여 제작한 FET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은 CVD로 합성한 MOS2 필름의 AFM 이미지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단층 MOS2의 경우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채널에서 특성이 우수하며 길이에 상관없이 채널의 모빌리티가 40가량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OS2는 싱글 레이어 소재이며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특성이 필요한 모바일 AP 등의
더욱 이점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형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